자, 이제 금융소득 과세가 있는데 금융소득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죠. 자, 그런데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 전표 때문에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개가 그 우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때는 우리 법인 사업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전부 다 우리는 원천 징수를 해요. 징수를 하는데 그런데 배당 소득에서는 우리는 개인만 원천 징수를 해요. 얘는 법인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잘하는 이론 문제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배당금 지급하는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장부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던 거 이제 지우면서 줄 거잖아. 그때 지분율이 이제 일반 개인하고 법인으로 섞여서 이론 문제 그 일반 전표 문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금융소득에서 배당의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죠? 그죠? 14%죠? 그러면 15.4를 뺄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5.4를 뺄 거예요. 근데 개인 지분율만큼 금액에서만 빼고 예수금 써야 되고 법인 거는 그냥 전액 지급해야 되니까 예수금 금액을 개인 것만 가지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반 전표에서 하는 거고 그럼 지금 이제 지급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중에 이자소득을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도 소득자 등록할 거고 개인도 등록을 할 건데 배당소득에서 법인 거 있으면 아예 등록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징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소득자 등록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아예 여기에서 지급자도 등록 안 하는 거고 우리 문제에서도 원천징수 일반 전표에서도 원천징수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금융소득 이제 과세하는데 자 먼저 메뉴를 보면 이자 배당 소득자 등록이 없죠. 자료 입력만 있잖아. 그죠? 이자 배당 소득자 등록은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같이 하는 같은 칸 쓰고 있죠. 그래서 기타 소득자에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면 자 그냥 아무나 자꾸 우리 이 소득 구분에서 어차피 여기에 보면 우리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일단 은행이 아니죠. 근데 상대방이 은행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이자는 단순하죠. 배당주죠. 그럼 배당이라고 치면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 배당 이거예요. 자 일단 소득 구분은 단순하게 끝났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 이것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고 기타 소득자 등록할 때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서도 여기에서 당연히 지급하고 귀속은 봐야 돼요. 근데 지급하고 귀속을 볼 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점이 자 우리 배당에 대한 귀속이 언제죠? 배당 할 때 귀속? 그쵸, 우리 배당 소득 할 때 제가 귀속이 결의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귀속원은 결의일이니까 그 결의일 날짜 처분 확정일자나 그 날짜를 귀속 연월로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영수일자는 실제로 우리가 지급한 달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은 무조건 결의일로부터 3월 이내 지급을 해야 돼요. 3월 이내. 그럼 3월 이내 지급한다는 건 이렇게 해서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미지급하면 그때는 우리 법인이 3월이 되는 날로 해서 지급일을 해서 대리 납부를 하는 거예요. 먼저 대리 납부를 3월이 되는 날로 지급일로 잡아서 우리가 대리 납부를 하고 원칙 인상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급할 때에 그거 빼고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 거란 이야기예요. 줬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그때까지 안 주면 이제 그 날짜를 쓸 거예요. 지급일을 결의일에 3월 달만 3달을 높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급일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급일자하고 쓰면 자 시험에서는 이제 안 알려줄 거예요. 시험에서도 잘 안 써도 되는데 또 쓰고 싶으면 막 쓰긴 해요. 근데 정신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시험에 알려줄 일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살짝 구경만 할게요. 그리고 채권 이자 구분이나 이자 지급 대상 기간 이자율 이런 것들은 알려주면 쓰면 되고 안 알려주면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채권 이자가 아닌 확률도 많고 이자 그 기간에 대해서도 산정 안 줄 때도 있고 그냥 이자 얼마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알려줘도 기간도 말 안 하고 그냥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우리가 이자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럼 금액을 쓰면 자 이자율이 나오는데 자 우리 배당은 몇 퍼센트라 그랬죠? 14라는 거 알겠죠? 그럼 그 문제마다 알려줄 때가 있고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하고 있으시라고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몇 퍼센트죠? 25%죠? 이거 컴퓨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개인한테는 나오고 법인한테는 안 나오는가? 둘 중 한 군데만 나와요. 한 군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배당들은 14%는 기억해두면 여기 직접 세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억해두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얘는 거기까지 하면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 예제를 먼저 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자별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 자, 개인에 대해서 조정내가 어차피 비영업 대금이 이익이고 지금 이자 소득 지급 내역이니까 그리고 주식회사 성운의 비영업 대금이 이익이죠. 그죠? 제가 방금 책 이렇게 아래 본 게 자료 1이길래 혹시 자료 2가 있나 해서 봤는데 없네. 그죠? 자, 그럼 자 개인이고 법인이에요.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자 아래에 먼저 1005번 조정래 거주자고 소득 구분을 F2번 눌러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주소도 있네. 자, 주소는 공평로 47 정말 원통 대구죠. 자 다음 1006번 대구분은 반가울 것 같아. 자 주식회사 성훈 거주자고 이번에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고 내국인인데 이번엔 소득자 구분이 사업자 등록번호 쓸 거예요. 그래서 내외국인 사업자 등록번호 실명의 법인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얘는 사업장이겠죠. 자, 얘는 법인이니까 뭐 이 부분만 위치가 조금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 소득자 등록은 끝났고, 자 이제 창 닫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을 둘 다 5월 31일 날. 자, 그럼 첫 번째 F2번 눌러서 조정래. 자, 5월 31일이고 5월 기속이고 이런 정보 준 거 없죠? 그러면 이자 지급한 게 200만 원이죠. 개인이 안 주는구나. 그러면 25%라고 쓰시면 옆에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뭐 얘를 나중에 쓰면 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써요. 과세 구분은 얘는 우리 일반 과세다, 특례 없다 이런 것들 회사 가면 괜히 쓰고 싶을 거예요. 회사 가면 근데 쓰나 안 쓰나 뭔가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게 돼요. 그래서 별로 의미 두지 마세요. 자꾸. 자, 다음 F2번 눌러서 주식회사 성훈. 자,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인데 얘는 나오죠. 근데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 게 스마트이도 그래요. K랩도 그러는데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를 두는지 개인은 안 나오더라고. 자, 그럼 이제 얘 입력하셨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은 끝난 거예요. 자, 이번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자 소득에 보면 자료가 들어와 있죠. 전부 다 들어왔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죠. 얘는 지금 보면 개인이잖아. 법인은 아래 법인 내외 외국 법인 원천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 스마트에는 버튼 누르면 넘어가는데 얘는 어느 쪽 부표로 가셔야 돼요. 그래도 그 누르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법인 원천이라고 들어와 있죠. 있죠. 이 부표에 제일 화면 아래로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국 법인 중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있죠. 여기에 한 명 안 불러줘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0만 원이죠. 그리고 소득세 125만 원이다. 쓰고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이제 법인 원천이 아래에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들어와야 되니까 법인 원천 부분은 뒤쪽에서 쓴다는 것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법인 원천은 직접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들어왔어요. 자, 다음 이제 기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620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178 620페이지 1178 자,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원칙인수 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법인 주식회사 대안이고 이자 소득 500만 원 3월 10일이 지급일이고 영수일이고 당사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지급한 거다. 뭐 얘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니까 25% 쓰면 되겠죠. 그죠? 원칙인수 세액을 계산하시오는 그냥 자료 입력하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을 가서 자, 장 필요 없고 코드 번호 2번에 주식회사 대한 1번 거주자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내국인 소득자 구분은 내외국인 사업자 등록번호 실명 법인. 자, 문제는 정보가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입력하셨으면 창 닫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을 3월 10일 F2번 눌러서 주식회사 대한 지급은 500만 원 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에요. 또 괜찮죠? 어떻게든 급여하고 꼬여 있으면 복잡해지지. 단독으로 다른 소득들이 있으면 문제가 단순하죠. 자, 또 703페이지로 갈게요. (1185) 자, 3번. 자, 주식회사 노은산업은 대주주인 김동성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2020년 4월 기속분 이자 소득을 입력하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당사는 반기별 신고사업장 아니며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것으로 가정한다. 자, 지금 대주주한테 2억 4천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이자를 주는데 뭐 5%인데 어떻게 계산되냐면 모르겠지만 1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죠. 4월 거 주는데 지급은 5월 10일 날 주고 그리고 좀 많이 시키면 이전밖에 안 주면서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하래요. 자, 그럼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100번 김동성 거주자고 이번에도 이자 주는 거죠. 대표이사 대주주한테.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고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람 등록은 끝났고 자, 다음 창 닫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가서 지급은 5월 10일 F2번 눌러서 김동성 귀속은 4월 달 거죠. 4월 이자 그리고 이자율 5% 줬으니까 준 건 일단 쓰자라고 했죠. 그리고 100만 원이고 세율은 25%다. 이렇게 하면 자, 자료 입력 끝났죠. 지금 손댄 건 예, 날짜 기속을 하고 이자율, 금액, 세율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기속이 4월 달 거고 지급을 5월 10일 날 했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자 소득의 100만 원에 25%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여기까지 끝이에요. 자, 이자 소득은 자, 이거고 다음 배당 소득 기출 문제를 보면 579페이지로 갑시다. 1175 579페이지 1175 자, 2번 다음 자료 보고 2020년 귀속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 자, 주식회사 성황의 주주는 다음과 같다. 홍길동, 칠갑산. 자, 그럼 지분율이 7대 3이네요. 그럼 제8기 배당금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20년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결일이 2월 25일인데. 자, 그러면 제가 3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 경우는 귀속은 2월, 지급은 5월 25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배당금 결의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는 다음과 같아 전산 입력된 자료 무시하라 적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값은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을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했죠. 현금 배당한 거. 그러면 5천만 원이니까 지금 얘 지분율이 7대 3. 3,500 그리고 얘는 1,500 지급한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정보 다 봤네요. 사람은 등록하는 거 없으니까 들어있겠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 보면 기타 소득자 등록에 홍길동, 칠갑산 둘이 들어와 있죠. 그죠? 심지어는 소득도 배당이라고 적혀 있네. 그러면 문제 포인트는 방금 그 날짜였죠. 지급이. 자, 그럼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서 지급은 5월 25일 F2번 눌러서 홍길동 자, 귀속을 2월로 바꾸시고 2월 그리고 금액이 그렇죠. 3,500만 원. 세율 몇 퍼센트? 그렇죠. 14%. 다음 F2번 눌러서 칠갑산 귀속 2월 칠갑산은 1,500만 원 14%.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자, 얘는 끝난 거죠. 그죠? 자, 제가 세율 두 개를 말했던 이유가 얘네들 지금 쓰니까 까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하시오.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시험 때 소심해서 해라는 거 전부 다 아는 착한 수험생으로 적혀 있잖아. 그래서 사실 아무 효과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왠지 완벽하게 한 것 같잖아요. 자, 또 다음 문제 봅시다. 653페이지 회사는 1181 653페이지 1181 자, 1번 주식회사 백제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솔지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 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이자 배당 소득자로 입력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주식회사 백제는 이 우리 회사예요. 자, 그럼 배당 300만 원이고 영수 3월 30일 2019년 귀속 이익여금 처분 계약서상 배당금을 지급 결의한 것이다. 주총회 결의일은 3월 3일. 그럼 귀속 3월이고 지급 3월이죠. 그리고 이번엔 원징수 세율 14%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기타 소득자 등록에 가서 코드번호 100번 김솔지 거주자고 배당이라고 치시면 내국법인 배당,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자, 개인이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실명 개인.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은 3월 30일 날 V번 눌러서 김솔지,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3월달 맞으니까. 그리고 14%. 자, 입력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3월 기소 3월 지급. 자, 그러면 배당의 금액이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에 우리가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 푸실 때 얘가 뭐뭐 시켰는지 봐서 소득자 등록 시켰네, 자료 입력하라 그랬네, 원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네 체크해서 하라고 한 거 다 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세요. 사실 원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안 열어서 간점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뭐 시키는지 꼭 체크를 하세요.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풉시다. 그럼 소득세하고는 이제 헤어져요. 자, 736페이지 회사는 1188. (736페이지) 자, 2번 주식회사 여수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징수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과 원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사람 등록 자료 입력, 원징수 이행사항 신고. 자, 지금 2명이 있네요. 지분율이 6대4. 지급일이 4월 10일이에요. 원징수 세율 14% 줬고, 자, 그럼 지금 4월 달에 줬고 기속은 2월 달이죠. 자, 그리고 현금 배당한 게 3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3, 6, 18. 얘는 1,800만 원, 3, 4, 12, 1,200만 원. 그럼 이제 얘 다 푸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먼저 101번 김소영 거주자 배당하면 내 외국법인 배당,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분은 개인으로. 다음 102번 김여원
됐나요? 자, 이제 사람 등록 끝났으면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가서 지급은 4월 10일 날 했다라고 했어요. 자, 김소영. 항상 문제는 급하게 풀면 아는 건데 놓치는 이런 기소견월 같은 거 있죠. 2월 달로 해서 얘는 1,800만 원에 14%. 다음 김여원도 2월 달 금액 1,200만 원 14%. 이렇게 해서 두 명 거 다 입력을 하고, 자, 입력 다 하셨으면 이제 창 닫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얘는 귀속 언제? 그렇죠, 2월. 지급은 4월. 정말 주기 나름이죠. 배당을. 그래서 여기 두 명 거 총 3천만 원에 14%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원천인수 문제는 끝났어요.